엑셀 컬럼스 함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컬럼스 함수는 우리가 지정한 범위의 열 개수를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 비슷한 함수로 컬럼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컬럼 함수는 우리가 지정한 셀 또는 범위의 열 번호를 반환해주는 함수인데 비해서 컬럼스 함수는 범위의 열 개수를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 실제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셀에 커서를 두고 는 col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컬럼스 함수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아래 화살표 키를 한번 누르고 탭키를 누르면 컬럼스 함수가 바로 입력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범위를 지정을 해줄 건데요. 열 개수를 반환할 범위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고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2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요. 지금 우리가 지정한 C2에서 D5까지의 열 개수가 2개이죠. 그래서 이렇게 2라는 값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른 예시도 한번 알아볼게요. 는을 입력하고 COL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아래 화살표 탭키를 눌러서 컬럼스 함수를 괄호를 열어주시고요. 여기서 범위를 입력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넓은 범위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고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3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즉 우리가 지정했던 범위인 C2에서 E6까지의 범위가 보시면 1, 2, 3 3개의 열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이름 정의라는 것을 해서 우리가 컬럼스 함수를 통해 열 개수를 한번 반환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과일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 과일 이름의 범위를 과일 이름이라고 딱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컬럼스 함수 내에 범위를 지정하지 않고 과일 이름이라고 입력을 해서 열 개수를 바로 반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이렇게 범위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수식 탭으로 들어간 후에 이름 정의를 누릅니다. 그리고 이름에 자신이 지정하고 싶은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예시로 과일 이름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럼 여기 이름 관리자에 들어가 보면 과일 이름이라고 우리가 이름 정의한 부분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컬럼스 함수를 이용해서 열 개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을 입력하고 COL을 입력해주고요. 그리고 아래 화살표 탭키를 눌러서 괄호를 열어주고 원래라면 여기 범위를 이렇게 범위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름 정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단순히 과일 이름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범위가 선택이 되고요. 여기서 괄호를 닫고 엔터키를 누르면 3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정했던 범위의 열 개수가 지금 3개이죠. 그래서 이렇게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즉 이름 정의를 해서 이렇게 값을 조금 더 빠르게 구해볼 수 있고요.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 활용하면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1부터 순서대로 입력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여기 순서가 나와 있고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B1셀부터 해서 1, 2, 3, 4, 5로 입력이 자동으로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B1셀에 커서를 두고요. 는 컬럼 함수를 입력해줍니다. 컬럼스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B1셀에 1, 2라고 입력이 되도록 할 것이었죠. 그래서 B1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F4 키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달러 기호 표시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셀이 고정이 되어서 절대 참조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콜론을 한번 입력을 해주시고요. 이번엔 B1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었죠. 여기서 옆으로도 자동 채우기를 해주면 이렇게 값이 1, 2, 3, 4, 5로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함수식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자면 첫 번째 입력했던 이 B1의 절대 참조 부분은 여기에 있는 B1셀을 의미하고요. 이 셀이 고정이 되지 않게 딱 그대로 놔두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콜론 뒤에 있는 B1은 이 B1부터 B1까지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셀이긴 하지만 범위로 치자면 한 개의 열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1이라는 값이 나온 것이고요.
여기의 경우 보시면 지금 C1로 바뀌었죠. B1셀의 경우 우리가 절대 참조를 해서 고정을 했기 때문에 범위가 B1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범위는 우리가 선택을 해놓은 여기 C1셀입니다. 그래서 범위가 B1에서 C1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2라는 값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여기를 보시면 지금 B1부터 D1까지 범위가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B1에서 E1, B1에서 F1까지 범위가 지정되어서 5개의 열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5라는 값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1부터 순서대로 컬럼스 함수를 이용해서 입력을 해볼 수 있고요. 이번에는 배열 수식을 이용해서 열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범위를 선택하지 않고서도 열 개수를 구해볼 수 있는데요. 배열 수식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는을 입력하고요. 컬럼스 함수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배열 수식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중괄호를 입력하면 배열 수식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배열 수식에서 이렇게 콤마로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은 가로로 입력이 된다는 의미이고요. 세미콜론을 입력을 한다는 것은 세로로 입력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괄호를 닫고 괄호를 닫은 후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요. 이것의 의미는 지금 1, 2, 3이 가로로 입력이 되었다는 뜻이고요. 4, 5, 6이 가로로 또 7, 8, 9가 가로로 입력이 되어서 총 3개의 열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이게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시면 3개의 열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컬럼스 함수를 사용을 해볼 수 있고요. 이상 엑셀 컬럼스 함수 사용법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